잘 먹겠습니다. 와, 아니 무슨 마늘이 그대로 있네. 네, 안녕하세요. 롤피디입니다. 인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벌써 먹었어요. 야, 이게 개인 레스토랑에서 하는 피자집인데 오 진짜 맛있다. 다진 마늘이 막 올라가 있고요. 그 위에 슬라이스 마늘이 막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더블 갈릭 피자인가봐요. 마늘 맛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. 맛있어요. 한국인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내가 이제까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경험, 특이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일을 업으로 하시고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돈에 조금 혹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선택했던 일이 있습니다. 바로 배를 타는 거였어요. 어부. 굉장히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빚을 조금 졌었어요. 돈을 갚아야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죠.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. 딱 쳐보니까 원양어선이 뜨는 거예요. 근데 또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.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죠.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. 지금이야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. 동원인지 사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회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분께서 항해사 자격증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없다 그랬죠. 그랬더니 일반 그 노동자들은 외국인을 주로 뽑는데요.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간부급, 관리급, 그렇죠. 관리자급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.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 이렇게 조그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는 그런 참치 원양어선이 아니고 그네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인력사무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용감하게 들어갔죠.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. 그때가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신검, 그렇죠.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와라. 그리고 상담도 할 겸 사무실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물어보니까 부산이었어요.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.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야겠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가 부산에 살았거든요. 그래서 부산 친구네 집에 이제 주말 동안 있고 월요일 날 짐을 챙겨서 그 인력사무소로 갔습니다. 딱 사무소에 들어갔더니 되게 덩치 큰 아저씨가 있었고요. 생선 어종별로 막 이렇게 사진들이 벽에
막 붙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. 아저씨가 워낙 인상이 세가지고. 어쨌든 거기에 신청서를 썼고요. 그리고 신체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근처에 병원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체 검사 받고 그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.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. 제주도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아저씨랑 차를 타고 어떤 그 바다 쪽인데 이렇게 왜 어부들 보면은 물고기 잡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옷 있잖아요. 이렇게 방수되는 옷. 그 옷들을 챙겨주는 다른 또 그 업체가 있었어요. 그 업체에 들려서 뭐 더블백 같이 이런 가방 같은 거 하나 받고 이렇게 전체 방수되는 옷 세트 받고 장화 긴 거 받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. 그것들을 받아서 비행기 티켓 받아가지고 어떤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가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타고 부산 이제 부산 공항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. 이제 그 아저씨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저한테 그 조그만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. 이 주소로 찾아가라. 그래서 제주도에 내렸는데 뭐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10,000원인가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주머니에 10,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야겠다. 그래서 처음 제주도에 가서 버스를 타서 아마 100번 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우겨우 무슨 유성장이라고 하는 여관으로 찾아갔습니다. 이제 거기에 가니까 거기 이제 그 여관 아주머니가 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되게 젊은 분이 오셨어요. 그 젊은 여자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님 부인, 그러니까 형수님이셨죠. 마침 제가 도착한 날이 배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. 새벽에. 그래서 아마 한 8시쯤 저녁을 먹고 새벽 5시쯤까지 잠을 잤습니다. 그리고 새벽 5시에 형수님이랑 차를 타고 구제주 수협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수협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배, 동성호라고 하는 배의 선원들을 만나게 되죠. 선장님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어요. 30대 중반에 굉장히 덩치 좋으시고 힘 되게 좋으신 약간 딱 봐도 나 힘세 라고 느껴질 만한 굉장히 우람한 체격의 아저씨 같지 않은 그냥 젊은 형 같은 느낌의 30대 중반의 선장님, 그리고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기관장님, 그쵸. 배 전체의 그 기계들을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입니다. 참고로 연봉이 세요. 선장님이 가장 세겠죠. 그리고 기관장이 넘버 2, 그렇죠. 그리고 한 50대 후반,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도모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요리사예요. 선원들 요리를 하시는, 그래서 요리사. 그리고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고요. 그 남자분과 동갑인 중국인 그분들보다 나이가 살짝 더 많은 남자분 한 분,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제 2사람,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형님 1명, 그리고 저, 이렇게 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왜냐면 막 물고기가 막 생선들을 막 꺼내오는데 엄청나게 꺼내오는 거예요. 한 5일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는데, 우와, 생선이 엄청 많은 거예요. 노란색 바게스에 막 계속 수십 박스가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.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. 그리고 처음부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구경했습니다. 이게 배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엄청 구경했죠. 그리고 이틀 정도 그분들이랑 같이 쉬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뭐 했냐면 그 그물 손질을 하고, 왜 배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비수기라 뭐 고등어와 갈치 이런 걸 주로 잡는데, 이게 원래 굴비를 잡는 배예요. 근데 굴비철이 아니다 보니까 비수기인데 그 고등어 갈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벽에 막 그물을 던져서 점심때쯤 건지다 보니까 이렇게
그물을 이제 아무래도 오랜 시간 사용하고 이제 또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의 힘으로 이제 막 빡빡 올리다 보니까 기계가 그 그물들이 훼손이 심해요. 그래가지고 그 그물들을 이제 손질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? 이렇게 수놓는다고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것도 하고 이틀 동안 그런 거 배웠어요. 그리고 이틀 만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와 저는 멀미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멀미 안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나가자마자 이게 50톤 적재가 가능한 되게 그래도 좀 그 크기가 있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와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틀 나갔거든요. 그 고기 잡으러 이틀 동안 도움이 안 됐어요. 그냥 누워 있었어. 계속 토하면서 밥도 못 먹고 그랬더니 도모장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진짜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육지 내려가면 당장 방출하라고 막 화내시고 막 나는 막 토하느라 정신없고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때 나오는 게 낫지 않았나. 참 힘들었습니다. 맛있어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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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릭 더블 치즈 피자 갈릭 더블 치즈 피자 와